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목소리를 좀 키워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는 추석 연휴 상당히 좀 길었었죠.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까지도 또 연차처럼 써서 연휴를 보내신 분들이 상당히 될 거고, 물론 하루하루 생업에 하루를 빠지면 그만큼 지장이 많은 먹고 사는 일에 그런 분들이야 이런 연휴라는 것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시간으로 바라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몽땅 모아서 좀 쉬어보자 이렇게 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참 시끄러운 일들 많고요.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들뜬 듯한 또는 뭐랄까 얕아서 흔들리는 진중함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큰 형님을 또 하늘로 떠나 보내고 엊그제 일이 됐지만 그야말로 고인이 된 사람이죠. 고인. 한 배에서 난 사람이 이 세상을 등질 때는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삶과 죽음이 갈라놓은 어떤 이별만이 아니라 살아서의 이별도 어쩌면 그 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고요. 뒤에 사람 이름은 라헬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평균 통계로 내놔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슬픔이 큰 거죠. 고통스럽고 이런 게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간의 또는 자식 간의 죽음, 이 죽음이 1, 2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영영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고요. 또 배우자와의 죽음 아닌 그냥 이별, 연인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거의 5위 사이에 육박했던 것 같아요. 좀 본 적이 꽤 돼서 기억을 다 해내지는 못해요, 생생하게.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별만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10위 안에 든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10위 안에 들어요. 그 좋은 결혼을 왜 우리는 또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10위 안에 넣었을까? 새로 만나는 인연과의 설레임도 굉장히 뭐랄까 좋고 즐거웠고 막 그냥 아주 기쁜 일인 것만 같아도, 한 사람의 공간 속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 공간이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는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 있었던 마음의 공간이 또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만큼의 합쳐지는 스트레스? 합쳐질 때의 스트레스도 있고 또 반쪽으로 나눠서 헤어질 때 스트레스도 있는 거죠. 다만
들어온 자리는 안 보여도 나간 자리, 빈 자리는 크게 보인다는 옛날 말 있잖아요. 그만큼 이별의 고통은, 비어가는 고통은 들어오는 고통보다는 더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의 스트레스, 둘만의 마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왜? 주변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 자리, 그런 공간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부모가 될 사람, 사돈이 될 사람, 주위 친구들과 또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자랑,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끄럽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못생기거나 애모적인 부분까지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은 자랑해야 되겠고 나쁜 쪽은 그것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 인연의 공간 속에서는 그만큼의 스트레스로 올라오는 거죠. 자,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고 힘든 며칠을 보냈고, 연휴 때부터 연휴를 못 비껴갈 것 같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추석 연휴를 막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늘 보냈던 건 아니니까 별다른 아쉬움은 없지만, 여러분들께까지 제가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가야 할 일 같은데도 오픈해서 공개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희노애락이 늘 교대로 교차해가면서 한 삶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자.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만들어서 올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위선이고요.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한 대로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거고요. 도와주셨을 때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때때로는 동감하고 함께하는 세상에, 같은 현실 그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마저도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잔리를 제가 영상 낭송시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구독하는 게 조회수가 적어요. 그것만 특별히, 사실 특별히 저는 신경을 쓰는데 말이죠. 왜냐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명상의 시간을 사실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가부좌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V나 보고 깔깔거리고 떠들고 하는 거, 그 오락 프로그램 보다가 시간 또 하루하루 넘어가죠. 자기 내면의 심경을 좀 깊이 있고 또 성찰하고 느껴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안 만들고 있는 거죠. 명상해라 할 수 없고요. 제 채널이 사실은 명상 채널이거든요. 요가,
그런데 왜 요가는 않고 맨 일만 하고 뭐 어쩌고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요가가 꼬고 비틀고 뭐 물구나무 서고 하늘로 매달리고 이런 게 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요가라는 이름의 하나의 그 몸을 바르게 또는 스스로 좀 부드럽고 탄력 있게 컨트롤하는, 특히 관절 부위를, 그런 단계 또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요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가 아니라고 했으니 그럼 요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가는 그냥 명상이에요. 자기 안의 내면을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의 수행의 큰 줄기죠. 인류가 만들어낸. 근데 그 요가를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로 나무를 한다든가 또는 그 풀을 깎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뭐 이름 붙이면 워킹 메디테이션 정도 될까요? 일하는 명상. 일을 하면서 특히나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그 집중 그 자체가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행위만 있는, 그래서 그게 저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요가에 대한 이해는 하셨죠? 제가 좀 고급 수련, 고급 요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배추밭에 와 있는데 연휴 전에 친구들과 한번 여기를 다 맸어요. 손으로 일일이 다 풀을 뽑았죠. 풀 반절, 배추 반절 했는데 지금은 배추가 그대로 나타난 배추밭이에요. 다 풀을 뽑은 뒤에 제가 농약을 했습니다. 저 사람 농약 안 한다더니, 농약 사용은 농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농부라는 사람은 텃밭 한 두 개 가꿔도 그렇게 해서 배추를 뭐 서너 포기 심어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일일이 그 배추 벌레를 잡아낸다면 뭐 가능하겠지요. 근데 이렇게 10개 넘고 20개 넘고 100개 넘으면 이걸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자세히는 영상에서 보실 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반절 정도는 벌레가 먹어갖고 지금 다 이파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죠? 이렇게 먹었어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40-50%? 50% 이상은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제일 마지막 이파리, 제일 오래된 이파리만 이렇게 한다면 새로 나온 이파리들이 뭐 그냥 또 통이 되고 괜찮겠죠. 근데 얘네들이 연한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속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갉아 먹다 보면 죽어요, 이 배추가. 그리고 수확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많은 수고로 밭을 갈고 거름을 내고 여러 가지 했었던 그런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농약으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신세, 처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다행히 요즘 농약들은 그나마 독성을 좀 줄이고 또 휘발성 그 약재를 써서 오래 있지 않고 휘발이 되기 때문에 잔류가 안 되고 휘발돼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게 좋겠죠. 강하게 그 몇 번 하는 것보다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벌레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초기에 잡아야 돼요. 보니까 처음에는 청벌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죠. 나비들이 알을 낳아서. 그 다음에는 방앗개비 있죠. 긴 이렇게 방앗개비, 옛날에는 그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벌초할 시즌, 추석 전전쯤 되면 방앗개비들이 잔디밭에 뛰어다니며 학교 갔다 와서 그거 묘 근처에서 그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잡아서 가져와서 그 소집 끓일 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방앗개비 종류 중에 작은 게 있어요. 이게 긴 방앗개비 말고 작은 애들 갖고, 걔네들은 서로 막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곤충이 참 그 새끼를 업고 다닌다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방앗개비 종류가 달라요. 근데 그 위에 조그마한 방앗개비가 또 올라타 있어요. 업고 다녀요. 그게 근데 부자나 모녀가 아니라 부부인 거였어요. 걔네들이 여기 한 번 딱 올라 붙으면 배추가 그냥 없어져요.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 녀석을 이제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풀을 더 깎았고요. 풀을 깎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제 배추에 올라타서 배추밭에도 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재밌는 건 이 찬바람이 벌써 불면서 걔네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 메뚜기도 한철, 방앗개비도 메뚜기 종류니까 한철에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득달처럼 배추를 먹어치운 이유도 어딘가에 알을 낳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었겠죠. 그렇게 어딘가 땅에다가 알을 낳고 어딘가서 또 죽겠죠. 그 안에 걔네들을 없애겠다고 제가 농약을 한 거네요. 저도 내 수고로움을 지켜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걔네 쫓고 애벌레 잡아내고 할 수도 없어요. 애벌레를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보지도 못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시골에 오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반겨주던 개들도 사라져 버리고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만 남네요. 이게 참 뭔 일이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를 끝자락에서 보내면서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10월 달로 넘어와 버렸어요. 벌써 10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 티가 서늘해요. 이제 찬바람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번 달에 24절기 중에는 한로가 있어요. 아마 6일인가 7일인가 다음 주 초일 거예요. 이때 한로는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 전에는 백로였고요. 백로도 차가운 이슬에 해당하지만 이제 안개가 이제 기온차가 생겨서 안개가 많이 끼면서 거미줄에 옥구슬 맺히듯이 이렇게 이슬이 많이, 그래서 아침에는 거미줄에 하얀 느낌의 이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백로 무렵에는.
이제 한로는 이제 그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한 그런 날파리나 곤충들이나 이것들은 알을 낳고 사라지죠. 추워진다는 얘기죠. 한로, 차가운 이슬. 그 다음에 이제 24일인가 이 양력으로 이때쯤 되면은 상강, 벌써 얼음이 얼게 되는 상강, 이슬이 얼어질 지경이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설악산 이쪽에는 아마도 얼음이 얼었다는 소식이 이미 들리고 단풍이 들고 그러겠죠. 이렇게 또 한 해를 가을이라는 이름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직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모양입니다. 내일 3호제를 지내고요. 다음날 다시 와서 못다 심었던 마늘도 심고 또 뭔가 할 일 해보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고산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는 그 풍산개 암컷 굶어 죽을까봐 밥을 주러 부랴부랴 오후에 왔어요. 물하고 밥을 몽땅 좀 챙겨놓고 가려 합니다.